이번에는 마크다운 형식을 알아볼 건데요. 마크다운은 뭐 다운이니까 업이 있겠죠. 왜 마크업 랭귀지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이 마크업 마크다운은 뭐냐면 문서 구조를 작성하는 형식이에요. 어떠한 문서 구조냐면 바로 이렇게 인터넷에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문서 형식을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크업 언어에는 HTML이라고 해서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가 있는데요. 이 HTML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웹사이트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위에 저장되는 게 HTML로 저장이 되잖아요. 이 HTML이 바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요. 이 파일은요, 여기 여러분들 크롬이시면 아마 엣지도 똑같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F12키 누르면 이 문서 구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HTML로 시작하고 또 꺽쇠 열고 body, 또 꺽쇠 열고 ifram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서 구조가 쭉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끝에는 요 body를 열었던 걸 슬래시로 다시 닫아주는 거고요. 이 HTML 열었던 걸 다시 슬래시를 붙여서 닫아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문서 구조를 인터넷에 보여줄 문서 구조를 요 형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바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근데 이 마크업 랭귀지는요, 열고 닫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꺽쇠에 이 기호들이, 요 문장들이, 단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탭에 들어가다 보면 되게 복잡해져요. 지금 여기 보면 막 장난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구조는 우리가 간단히 문서를 작성할 때는 불편하더라 해서 마크다운이라는 언어가 나온 거예요. 이 마크다운은 방금처럼 꺽쇠를 열고 어떤 단어를 써서 문서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호로, 단순한 기호로 문서 구조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크업은 방금 PC가 읽기 편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PC가 읽어서 보여주는 것에 최적화된 문법이 바로 마크업이고요. 이거를 수정을 해서 우리 이제 마크다운이라고 해서 우리 사용자들이 기호로 편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마크다운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크다운도 결국에는 내부적으로는 마크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 아까 작성했던 리드미 MD가 마크다운 형식인데요. 그 마크다운 형식도 실제로 보게 되면 F12를 눌러서 보게 되면 이 안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찾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어쨌든 저 이렇게 찾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 내용도 결국에는 요걸로 이렇게 마크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크다운을 편하게 기호로 편집을 하면서요, 우리가 작성을 하면서요, 필요에 의해서 그 안에다 마크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써요. 마크다운을 기반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마크업 언어를 넣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 마크다운을 쓰게 되면 이미지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요. 기준은 마크다운이고요. 그게 결국에는 마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크다운 안에 마크업을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크업은 문서, 마크업이나 마크다운은 문서 구조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문서 요 마크업은 PC 친화적이고요. 그리고 PC에서 보여주는 것에 최적화된 문법입니다. 마크다운은 기호를 문서 구조로 정의하고요.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자 친화적이고요. 근데 결국은 내부적으로 마크다운은 마크업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내에서 마크업을 포함해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마크다운을 이제 작성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마크업입니다. 마크다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호로 정의하는 게 마크다운이고요. readme.md 요 뒤에 md가 마크다운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크다운 문법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지우시고요. 이렇게 큰 샵이 하나가 붙은 게 큰 제목이에요. 그리고 두 개 붙으면 그거보다 작은 제목이 됩니다. 한글로 할까요? 큰 제목, 그리고 소제목, 작은 제목. 예. 그리고 이거를 세 개 쓸 수 있어요. 더 작은 제목. 이게 총 6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5개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더더, 더더 작은. 예. 그리고 또 해보면 더더더 작은 제목. 예, 요렇게 해서 5개까지 쓸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인용 문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을 적는다면 CPU 뭐 이렇게 해놓고요. 네, 정의 같은 거 있죠. 요 기호하고 반드시 한 칸 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목록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한 김에요. 하나만 더 하죠. 인용은 이렇게 한 칸 띄고 또 하나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호가 연속으로 나올 때는 한 칸 띄기보다는 탭 키를 눌러서 탭을 주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나 보기나, 그리고 이게 가끔 띄어쓰기가 안 지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탭은 반드시 지원을 해주니까 이 탭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 이런 식으로 해서 인용 내에 또 한 번의 인용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인용 계속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해주시고 또 한 번, 또 한 번. 이번에는 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뭐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쓰게 되는 게 목록이에요. 순서 있는 목록, 순서 없는 목록이 있는데요. 이 뭐 레지스터, 그리고 엔터를 치면 바로 1이 나오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건 숫자로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 뭐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계속 이게 또 중간에 끼어들면 또 헷갈려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로 계속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 뭐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이게 편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순서 없이 쓰는 거. 뭐 레드, 그린,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시죠. 예. 컬러라고 하고요. 엔터 치면 요 같은 레벨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탭키 누르시면 레드, 그린, 블루, 뭐 알파. 근데 저는 이 두 개만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요 앞에 레벨로 돌리고 싶다. 시프트 탭 누르시면 돼요. 탭, 시프트 탭.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면 여기에 탭 누르고 뭐 0부터 1까지, 그리고 0부터 뭐 255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습니다. 컬러 뭐 그렇게 하고 컬러 키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 아무거나 쓰는 거에 아무런 관련 없는 거.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곱하기 외에도요, 요렇게 쓰셔도 돼요. 이거 말고도 이걸로 쓰셔도 돼요. 저는 이거 두 개의 기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혼용해서 쓰셔도 돼요. 그냥 기호 다 어느 기호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1단계는 곱하기 뭐 이렇게
탭 넣어서 2단계는 플러스, 또 탭 넣어서 3단계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든 뭐 똑같이 보이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아무거나 쓰는데요. 저는 그냥 보통 요 마이너스를 많이 써요. 이해되시나요? 시프트 탭으로 당겨 주시면 됩니다. 탭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들여쓰기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this is normal paragraph 해놓고요. this is 코드 블럭 이거 지금 제가 아무 예시나 그냥 보면서 막 하는 건데요. and 코드 블럭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여기까지 해놓고 저장 한번 할게요. 그러면 파일 변경되었다고 나오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바로 커밋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커밋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만 한번 이그노어 파일 생성되도록만 하시고요. 여기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 한글 깨집니다. 여기에서는 깨져 보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메시지 먼저 넣어 주시는데요. 파일 하나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파일 여러 개는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밋 됐으면 이거는 로컬에서 준비 완료, 푸시로 이제 서버에 밀어주는, 그러니까 리모트에 밀어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우리 깃업 가서 새로 고침, 여기 가서 새로 고침, 혹은 뭐 새로 고침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들여쓰기가 안 됐네요. 어, 요 들여쓰기가 탭 들어갔는데 예. 그냥 요거는 들여쓰기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잠시만요. 예, 그냥 요거는 가끔 지원되는 문법이 있고 지원이 안 되는 문법이 있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기 버전 때문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이거 제가 실수했는데요. 정리해놓고. 예, 여기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엔터 한번 넣어 주셔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그냥 아예 위아래 그냥 구분해주면 제대로 되네요. 예, 요렇게 들여쓰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넘어갈까 했는데 문득 생각나서 다시 한번 정리한 자료 보니까 한 줄씩 떼어놨네요.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코드 블럭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C샵 쓰면서 이제 코드 막 다른 데서 혹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잖아요. 그거는 요렇게 죄송합니다. 단따옴표가 아니고 탭 위에 왼쪽에 있는 요렇게 생긴 이걸 필드라고 하거든요. 요 세 개를 붙여주시고 뒤에다 언어를 이렇게 써주세요. 그렇게 하고 뭐 퍼블릭 클래스 뭐 테스트 그리고 모노 비헤이비어 우리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 보이드 스타트 그리고 끝에다가요.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요 세 개에 붙였던 거 똑같이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C샵 문법으로 강조가 되는데요. 그냥 붙였어도 되네요. C샵이라고 써도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드 블럭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선 요렇게 이렇게 3개 눌러 주시면 여기 선 보이시죠? 하면 수평선으로 가름하고 엔터 한번 눌러 주시면 요게 기호가 안 들어가면 이렇게 한 줄 떼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기호가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 외부 파일이든 내부 파일이든 링크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 부분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드미 여기까지 다 되셨잖아요. 그죠? 요 리드미 테스트 했던 거는 저희가 요거는 제가 파일로 별도로 또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음 여기에서 만드는 게 더 편하려나요? 예, 여기서 그냥 오른쪽 버튼 추가 새 파일 하나 해주시고요. 이름은 저는 요거 지금 우리 포맷 다루는 거니 포맷 연습하고 있는 거니까 포맷.md라고 해놓을게요. 그리고 요게 안 되는구나. 예. 요거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알파벳 A죠.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게 하세요. 그리고 저장하시고요. 포맷에다가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우리는 링크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여기 그냥 readme라고 해놓자. 그리고 첫 번째로 마크다운 포맷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포맷 파일을 링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링크 키워드를 쓰고요. 요 뒤에다가 가로를 열고요. 쓸 건데요. 요거는 죄송합니다. 가장 먼저 올리고 나서 우리가 파일을 정리하면서 보시도록 하시죠. 다 저장하시고요. 요거 리드미 포맷 둘 다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올려도 되지만 여기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에는 두 개 이상의 파일이 수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맷 add 포맷이라고 하죠. add format.md 됐나요? commit to file 어쩌죠? 예, 하신 다음에 commit 하시고 push. 그러면 이제 리모트에 올라가겠죠. 또 다시 보시면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리드미와 포맷 두 개가 올라갔죠. 포맷을 누르면 아까 우리가 작성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 포맷 파일을 링크를 해 볼 건데요. 우선 지금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같은 폴더는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링크할 파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format.m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요. 올려보겠습니다. 서버로. 한 파일은 그냥 커밋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으로 입력된다고. 파일 하나 변경일 때는. 그러고 다시 해보면 이거 한글 깨지네요. 예, 이거는 잠시 후에 수정하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잘 나오죠. 우선 여기로 오셔서요. 이거 지금 한글이 깨지는데 이 한글이 깨지는 건 파일 누르시고요. 리드미 저장 밑에 다른 이름으로 리드미 저장 누르시고 인코딩 얘 누르세요. 이게 코드 페이지 구사구라는 게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이고요. 요즘에는 UTF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팀 프로젝트나 뭐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이제 유니티 작업하시잖아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이외에 라이더라든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에디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거에 맞춰져 있지만 다른 건 이거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이걸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저장하시고요. 다시 변경이 되었으니까 깃업 가서 올려주도록 하는데요. 이제 여기 마크다운 포맷이라고 잘 나오죠. 자, 커밋 푸시 그리고 다시 깃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깃 누르시면 처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한글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한글이 깨진다 그러면 방금 방식으로
그 페이지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약간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링크를 걸어 볼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SB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git 그 로컬 리포지토리 폴더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새 폴더에서요. 매스매틱스 전체 예. 요렇게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랭귀지. 이거는 연습이니까요. 예. 그리고 매스매틱스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이거는 뭐 메모장으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예, 벡터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요 이름은 뒤에 확장자는 MD로 해주세요. 됐나요? 그리고 예, 그냥 한 파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다가 벡터라고 하고요. 여기에 벡터3M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벡터 폴더 밑에 벡터3 그 위에 매스매스 여러분들의 폴더인 겁니다. 그리고 랭귀지에다가요. 여기에다가 폴더 말고요. 텍스트 문서를 또 하나 만들게요. 이번에는 C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확장자는 .md로 만들겠습니다. C 빠졌네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랭귀지 그리고 매스매틱스 밑에 벡터 3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선 여기에서 요 벡터 요것도 그냥 잠깐 내용은 하나 작성해 놓죠. C 샵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벡터 한 칸 띄주셔야 됩니다. 3라고 하겠습니다. 됐으면 리드미 MD로 가서 요 벡터를 한번 걸어 볼게요. 벡터는 여기다가 벡터 3 하고요. 가로 열고 지금 매스매틱스 밑에요. 자동 완성이 예. 매스매틱스 밑에 벡터 그냥 저 이게 그냥 더블 클릭하니까 들어가네요. 벡터 3 MD 요렇게 되면 바로 링크가 걸리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푸시 일단 커밋 하고요. 지금 여러 파일이 변경됐으니까 메시지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뭐 C샵 예, 벡터 3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할게요. add 요거 메시지는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푸시해 주시고 자 그리고 다시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 3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 이동을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이번에는 벡터 3 입장으로 가도 벡터 3에서요. 요 C샵을 링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C샵 얘는요. 링크는 요걸로 일단 시작했고요. 요렇게 들어가면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 경로라는 방식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선 절대 경로라는 건 이 주소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를 그냥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 HTTP로 시작해 가지고 가는 이 주소를 절대 주소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이 폴더 이름을 바꿨어요. 랭귀지가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게 이 링크가 먹을까요? 여기가 예를 들어 랭귀지 2가 됐어요. 그러면 이 링크가 먹을까요? 당연히 접근이 안 되겠죠. 주소가 달라졌으니까. 이거는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하드디스크에 보면 이렇게
D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전체 경로를 쓰는 걸 절대 경로라고 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항상 똑같은 폴더에다가 설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폴더 우리가 임의로 정해가지고 설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얘 폴더가 바뀌었으면 뭐 SB 이그잼 이게 뭐 SB 이그잼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인식을 못 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나 이런 문서를 쓸 때는 절대 경로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이게 절대 경로 혹은 절대 주소예요. 그러면 상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일의 기준에서 상대적인 혹은 그 폴더의 기준에 상대적인. 그러면 상대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벡터3 요 파일이요 벡터 폴더에 있잖아요. 여기 한 칸 위,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폴더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한 칸 위 하면 매스매틱스네요. 거기서 한 칸을 올라가면 우리 리포지토리고요. 한 칸을 내려와서 랭귀지에 C#MD가 있네요. 그죠? 요걸 잘 생각하세요. 우선 지금 벡터3 MD 파일은 벡터 폴더에 있습니다. 그리고 벡터 폴더에 한 칸 올라가야 매스매틱스죠. 그럼 한 칸 올라갑니다. 그럼 매스매틱스 폴더네요.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랭귀지, 그죠? 거기 밑에 지금 여기 벡터에서 시작해서 점점이 한 칸 올라가는 겁니다. 한 칸 올라가서 매스매틱스가 됐습니다. 거기서 한 칸 더 올라가면서 지금 이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 밑에 랭귀지 폴더가 있네요. 아이고 이거 자꾸 엔터를 누르게 되네요. 랭귀지 폴더가 있고 그 밑에 C#MD가 있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 칸 위는요. 한 칸 위는 점점이고요. 또 하나가 점도 있어요. 아까 제가 리드미 MD에서요. 요렇게 썼잖아요. 그냥 여기 깃에서 시작하니까 매스매틱스 벡터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실제로는 깃 자기 자신 폴더, 자기 자신의 폴더는 점 슬래시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점 슬래시로 시작하는 걸 많이 써주고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점점으로 가는 겁니다. 만약에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기 벡터에서 추가 새 파일, 벡터2, m. 그러면 여기에 벡터2 해주시고요. 여기에 같은 폴더에 있는 저는 벡터3를 링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 방금 자신의 폴더가 점 슬래시라고 해요. 여기에 벡터3 m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생략 가능해요. 자기 폴더라는 건 생략 가능해요. 근데 써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이게 링크를 착각할 때도 있고요. PC가 혹은 우리가 같은 폴더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점은 여기 인터넷뿐만이 아니라 우리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많이 쓰이니까요. 상대 경로 꼭 알아두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요. 벡터3에서 지금 여기 C샵도 들어갔고요. 우리 여기 리드미도 한번 링크 해볼까요? 리드미. 리드미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한 칸 상위, 또 한 칸 상위, 그죠? 한 칸 상위, 또 한 칸 상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한 칸 상위, 또 한 칸 상위,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리드미, MD. 이거 파일 할 때는 대소문자는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리드미. 그냥 이렇게 쓰면요. 이게 맨 상위 폴더를 의미해요. 요게 맨 상위죠. 예, 여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readme md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점이 자신의 폴더 요것도 여기다 하나 써드릴까요? readme에다가 여기다가 이거는 링크라고 하고요. 이렇게 탭 넣어줄게요. 그리고 상대 경로 점 슬래시가 이렇게 하시죠. 자신의 경로 이렇게 하면 인용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점 슬래시가
한 칸 상위 한 칸? 이게 상위로 한 칸이 낫겠네요. 상위로 한 칸, 상위 폴더. 예. 그리고 요 슬래시가 최상위 폴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건 이미지 링크 할 때 똑같이 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 됐나요? 그럼 모두 한번 모두 저장하시고요. 요 테스트 한번 해봐야죠. 기업으로 가서요. 그냥 링크 테스트니까 링크 테스트라고 넣어주시고요. 예, 커밋 하겠습니다. 푸시도 해주시고요. 자, 깃허브 폴더로 가셔서 예, 여기 깃 테스트. 그러면 지금 마크타운 포맷 예, 연결 잘 됐고요. Alt 키 누르고 왼쪽 그 방향키 누르면 크롬 기준 뒤로 오거든요. 혹은 여기 뒤로 가기. 그리고 벡터 3 눌러보시면 벡터 3로 링크 되네요. 그죠? 벡터 3에서 C샵 보면 예, 랭귀지의 C샵 뒤로 가게 할게요. 리드미 누르면 이거는 리드미가 연결이 안 됐네요. 이거는 잠시 후에 보고요. 여기 리드미 둘 다 링크가 안 됐네요. 이거 대소문자 구문 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슬래시로 하니까 안 되나 보네요. 음, 예, 이럴 경우에는 음, 여기 이게 안 됐던 거잖아요. 요게 잠시 그냥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 이게 아마 대소문자 때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커밋 푸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죠. 매트매틱스의 벡터에 예, 눌러주세요. 3, 그맨 아래 거 수정한 거. 수정한 걸로 하니까 되네요. 예. 대소문자 구분하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거 대소문자 파일명 대소문자 구분했네요. 원래 인터넷에선 이거 구분을 안 해서 그랬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상대 경로까지 링크 거는 거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외부 걸 한번 링크를 해볼게요. 음, 유니티 하고요. 그냥 절대 경로. 우리 유니티 주소가요. 요렇게거든요. unity.com kr. 그럼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처음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https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클릭해서 이렇게까지 되어야 되고요. 예,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예, 커밋 이번엔 두 파일 됐으니까 벡터 쓰고 그냥 파일명만 쓰죠. 이걸 써야 되는 이유도 한번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다 됐으면 기술로 가서 또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예, 여기 그냥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리드미 눌러도 됩니다. 여기서 보면 어쨌든 유니티 눌러 보시면 예, 유니티로 잘 가죠. 자, 요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뭐 이미지도 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저는 보통 이렇게 소분류 이거 너무 작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
우리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요렇게 앞뒤로.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한 줄 떼주시면. 죄송합니다. 요 강조는요, 앞뒤를 붙여야 됩니다. 나 이게 맨날 헷갈려요. 저도 이게 이상하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앞뒤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렇게 두 개 쓰는 거. 두 개로 열면 두 개로 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요. 요거는 지금 이탈릭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제 볼드체 두꺼운 거.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언더바로 붙이는 거. 요 이것도 이탈릭 첫 번째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걸 쓰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정리하죠.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른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기호만 다르게 쓰는 겁니다. 아까 목록처럼.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예, 이거 곱하기로 쓰나, 예, 언더바로 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편하신 거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우리 또 많이 쓰는 거 하나가 취소선. 이렇게 이거는 요 탭 위에 1 왼쪽에 Shift 눌러 물결. 예, 이건 취소선. 그럼 취소선 잘 나오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미지 있죠. 이미지도 내부 이미지, 외부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우선 우리 기술 한번 가볼까요? 요 이미지는요, 요 문어, 이 고양이와 문어 합성한 이게 깃 그거거든요.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 보실래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미지를 저장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유니티닷컴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셔서 여기 로고 있죠. 얘도 이미지 저장이 안 되네? 그러면 여기 게임즈. 음, 뭐 내리다 보면 뭐 어떤 이미지가 있네요. 그죠? 어, 제가 좋아하는 게 없네? 예, 쭉 그냥, 에이, 애매하다. 그죠? 구글에다가요, 유니티 로고라고 검색을 할게요. 그러면 많이 나와요. 요 이미지로 가셔서, 예, 그러면 파일 뭐 해가지고, 예, 위키에 뭐 있네요. 유니티 로고. 예, 요거 다운받을게요. 오른쪽 버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여러분들 폴더 있죠. 여러분들의 로컬 저장소 폴더 여기에다가 저는 보통 이미지는 이미지스라고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요거 이름이 길면 오히려 링크 걸기 짜증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름을 줄일게요. 유니티 언더바 로고라고. 저장됐죠? 그리고 예, 가세요. 비주얼 스튜디오. 여기에 이제 이미지는 요렇게 요거 하고 아까 링크는 요렇게 시작했잖아요. 이게 링크였잖아요. 예, 이미지는 요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입니다. 이게 이미지 링크. 유니티라고 할게요. 유니티 로고 하고요. 여기에 경로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이것도 상대 경로에 똑같이 링크랑 리드미 MD 밑에 이미지스 폴더 밑에 그죠? 그러니까 현재 폴더에서 어디요? 이미지스 밑에 유니티 로고 from png 여기에 있네요. 그럼 잘 나오고. 근데요, 얘가 문제가 사이즈를 조정을 못해요. 이미지 사이즈를.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요. 이거는 HTML 태그를 쓰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 소스란 뜻이거든요. 똑같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요거 똑같이 들어가면 되고요.
width 100, 하이 이게 넓이, 높이, 넓이를 넓게, 높이를 좀 작게. 그리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슬래시가 먹나? 네. 슬래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유니티 로고, 이미지,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 굳이 여기 유니티 로그라는 이 문자열이 필요가 없다면, 위에 것처럼 그냥 슬래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게 alt 로그라고 해서, 요게 alt라고 해가지고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 나오는 문구거든요. 우선 저장 한번 하시고요. 깃업 데스크탑으로 가볼게요. 이미지, 그리고 커밋, 푸시. 그 영상을 제가 1시간 분량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얘 더 가네요. 예, 우선 뭐 하는 김에 다 해야죠. 그죠? 우리 다시 여러분들 깃 리포지토리로 들어가시고 보시면 예, 잘 나오죠. 근데 아까 alt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는 지원을 안 하네요. 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원래 이렇게 뜨는 문구 있잖아요. 그 이제 얘 설명, 이 이미지 설명 그건데요. 여기 뭐 어차피 안 나오네요. 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쓰실 때요. 위의 방법을 쓰셔도 되고 밑에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게 아까 이게 마크다운이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써온 기호로 시작하는 이게 마크다운이고요. 이게 마크업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마크업을 쓰시는 게 편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외부 파일도 링크를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절대 경로 있죠. 절대 경로. 그냥 여기 유니티 엔진 나무 위키 또 있네요. 예, 꺼라 위키. 꺼라 위키에 요 오른쪽 버튼 눌러 보시면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으로 또 다 해볼까요? 유니티 로고 하고요. 여기다가 그냥 컨트롤 V. 이거 되게 기네요. 해주시고 위의 방식도 똑같아요. 똑같고 이렇게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잘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우리 줄바꿈 띄어쓰기를 하나 둘 셋 하시고 하나 둘 셋 하시고 저장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이어지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그래서 한 줄로. 예, 요 뒤에 끝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띄란 얘기예요. 하나, 둘. 두 칸만 띄워도 되네요. 예, 두 칸 띄면 이렇게 예, 다음 줄로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니지, 우리 더 해야 될 게 더 남았네요. 예. 뭐 더 남았냐면요.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우선 해야 될 게 수학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표 만드는 거 그것도 할 건데요. 수학식은 벡터 3로 한번 가볼까요?